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그널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세테크에 대해서,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관련 규정이 복잡한 데다 감면 혜택 규정이 자주 바뀌어 주택을 팔 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 규정을 숙지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세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개정된 세법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 이내에서 1년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으나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복잡하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양도소득세.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재테크에 있어서 취득 단계, 그리고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세 단계로 나눠질 텐데요. 저는 중요시하는 게 매수 시점, 취득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테크에 성패가 걸린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 세금의 세목들이 있지만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존에 제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번 거론한 적이 있지만 이 내용은 지금 처음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 같아요. 자, 양도소득 세율이 2021년부터 특히 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이 현행 20년도까지 현행 세율에서 변경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에 있어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갑자기 집을 팔아야 되거나 이사를 가서 내 집을 처분했을 때 세율이 변경되는 부분 자체를 알고 계셔야지 제가 볼 때는 어떤 세테크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기존에 보시면 분양권과 조합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행 세율을 보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의 50% 양도차익의 세율을 매기고요. 2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40% 그리고 2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입니다. 기본 세율은 6%부터 42%의 구간별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권을 제외한 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현행이 1년 미만의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40%의 양도세율을 적용이 되고요. 1년만 보유하고 1년 이상부터는 기본 세율 6%에서 42%의 기본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한해서는 변경이 돼서 1년 미만 50%, 그리고 2년 미만 40%, 그리고 2년 이상일 경우에 6%에서 42%의 기본 세율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법이 개정됐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법 적용이 됩니다. 그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자, 2019년도 작년도 8월 달에 집을 취득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양도 부분을 2020년도 10월이죠. 4개월 뒤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 양도, 첫 번째 단계 양도 1단계 같은 경우에 14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유를 했죠. 이 경우에 현행법상 올해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1년 이상을 보유했기 때문에 6%에서 42%의 기본 세율만을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양도 2단계 올해 12월 달에 매도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를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불과 2, 3개월, 10월부터 내년 1월 1일까지가 한 2, 3개월 정도 되죠. 2, 3개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총 보유기간 자체가 16에서 한 17개월, 2년이 안 되죠. 2년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기본 세율인데 내년으로 2021년도로 넘어가면서 법령 자체가 2년 미만의 보유기간 40%로 양도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지 세테크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을 받지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양도세를 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올해까지 다주택자, 특히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보유기간 기산일입니다. 조건. A, B, C의 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 B를 매도하고 C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시점은 최초 C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하면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도 올해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 내년부터는 최종적으로 C주택이 남았습니다. A, B를 처분을 하고 남은 상태에서 C주택이 홀로 단독으로 1세대가 된 시점, B주택을 판 시점에서부터 다시 2년이 보유기간이 채워져야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주택 내용이 아니라 전국토에 걸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이 내용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1주택, 1입주권 세대에서 양도소득세 사례입니다. 자, A주택을 2016년도 11월 달에 취득을 했고요. 그 A주택이 2017년도 11월 달 1년 후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자, A주택을 내년이죠. 내년 21년도 2월 달에 양도 계획을 가지고 A 입주권이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를 했을 때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B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B주택을 양도, 매도를 할 경우에 22년도 이후에 매도를 할 경우에 그러면 이 B주택의 취득 시점, 취득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1년도 이후부터는 최종적으로 B주택이 남아있는, 최종적으로 홀로 남아있는 시점 2021년도 2월 달부터 다시 2년이 보유기간이 기산이 돼야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양도소득세 부분만큼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 양도소득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번 달까지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면제와 그리고 장특공 적용이 이루어지죠. 제가 볼 때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급매물은 벌써 다 나와서 소진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세법상 마지막으로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장특공, 장기보육 특별공제가 올 12월까지 적용이 돼서 자, 보시는 대로 실거래가 9억 원이 초과되는 1세대 1주택 서울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 넘게가 지금 9억 원이 넘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 이상이 적용이 될 텐데 그런 아파트들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보시는 대로 어차피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이지만 9억 이상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올해까지는 본 아파트를 2년 이상만 거주했다고 하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 보시는 대로 보유와 거주를 나눠서 총 40% 보유도 10년 해야 되고 거주도 10년 해야지만 총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2년만 거주하고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9억 이상의 1세대 1주택 주택에 있어서의 어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안에 올해 말에 이런 물건들에 있어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또 매물 공급에 있어서의 창구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변경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선 올해 안에 매도를 했을 경우와 내년으로 넘어가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 양도 차익에 있어서의 산출세액이 얼마만큼 틀려지나라고 계산을 해보면 자, 보시는 대로 양도가액은 15억 매매가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7억 원입니다. 자, 보유기간은 10년을 했고요.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9억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 2년만 거주했다고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 양도차익 3억 2천에서 80%, 2억 5천 6백 그리고 기본공제를 빼게 되면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게 되고 산출세액은 1,000만 원이 안 되는 95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년으로 넘어가서 고가 양도차익은 동일하지만 보시는 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에 대한 40%, 거주에 대한 부분은 2년이기 때문에 없고요. 40%만 적용돼서 1억 2,800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보시는 대로 산출세액이 5,261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 5배 이상의 세금 부담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있어서 취득 그리고 보유 처분에 있어서 어떻게 스킬을 부리냐에 따라서 내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가치에 따른 자본이익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한 번쯤은 양도소득세, 처분단계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인지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